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인사이드 김진영입니다. 지역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관 울산 테크노파크가 지난달 권수영 원장의 체제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까지 더욱 어려워진 지역 기업들에게 다양한 지원과 협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슈인사이드 오늘은 새롭게 취임한 권수영 원장과 함께 산업 발전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산업의 현 주소와 울산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슈인사이드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회사명이 유예지고요. 네. 윤혜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전에 중구의 도시재생을 이끌었던 단장으로 기억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자, 지금은 데이터 분야의 신생 창업 기업의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유예지 대표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회사명의 유예지는 저의 이름 윤혜진에서 받침을 모두 뺀 이름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다 보니까 그 받침이라는 것이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침을 뺀 이름이고, 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당신도 예지할 수 있다, 당신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윤혜진에서 유예지가 되었습니다. 네. 유예지라는 회사 이름, 또 대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데이터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울산에서 데이터 산업에 뛰어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산업은 사실 최근에 각광받고 있지만, 데이터 산업은 60년, 70년 전부터 계속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었고요. 저희는 울산에서 밖에 이 데이터를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 그램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그램을 보면 미국이나 아니면 뭐 영국의 대규모의 산업 현장을 가도 울산의 데이터 흐름은 거의 드래곤 수준이에요. 완전 정말 자동차, 원자력 발전소부터 해서 철강부터 해서 이 데이터가 정말 용처럼 뒤틀리고 있는데, 다른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용처럼 뒤틀리고 있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산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이 데이터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들도 이거 저희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대학이라든지 정말 굴지의 대학교에 뭐 정말 석박사들이 저와 함께 하는 이유는, 뭐 좋은 병원은 좋은 환자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 좋은 의사만 모시려고 생각하지 좋은 환자를 많이 있는 곳에 달려가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수많은 산업 데이터가 존재하는 여기밖에, 사실 울산밖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울산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울산에서 데이터 산업을 시작하신 이유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울산은 그동안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었고 또 그동안 그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 이러면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데이터 산업이라고 부르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이제 정부에서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가 데이터고 뭐가 쓰레기인지를 알아야 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하고 선생님이 똑같은 삼성 에어컨을 사도 이 에어컨을 처음에 콘센트를 누가 꽂고 누가 설치하냐에 따라서 이 삼성 에어컨이 더 이상 삼성 에어컨이 아니죠. 시골 할머니가 이 에어컨을 조작하는 순간 이건 다른 개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개체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하면,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듯이 기계는 전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는 저희가 흐르는 피죠. 모든 기계가 작동을 시키려면 전기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데이터라고 해서 뭐 수많은 데이터를 어디서 추출하냐가 있지만, 저희는 전기 데이터만 추출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기 데이터만 추출하면
이것이 어떻게 고장이 날 거고 어떻게 사고와 폭발이 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건지를 추출할 네. 수가 있죠. 아. 그런데 이걸 저희가 최근에 제가 자꾸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에 부담을 느끼는데 제가 스타트업이 아니라 제가 몸담았던 전에 IT 공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3년간 연구소장을 했었는데 네. 그 회사는 이미 30년 전에 이 데이터를 다루었던 회사들이었죠. 사실 울산에 그런 숨은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모아서 울산정보산업협회도 사실 만들어서 제가 그분들 몇 분을 모시고 실리콘밸리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 산업을 한국에서 말할 수 있는 곳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네. 판교에 지금 데이터 단지가 생겼는데 그곳은 많은 좋은 의사가 있는 거죠. 근데 좋은 의사가 있어서 좋은 병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환자가 있어야 네. 많은 환자가 있어야 좋은 병원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판교를 보면 좋은 의사가 너무 많은 병원, 대형 병원이고 울산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환자와 다양한 소재가 있는 곳이죠. 그러려면 좋은 물건을 제가 얻으려면 좋은 물건이 많은 곳에 가야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울산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환자라는 것은 기업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환자라는 네. 표현을 했는데, 네. 사실 뭐 백화점이나 전통시장이나 어디가 좋냐라고 말을 한다면 취향에 맞게 이제 백화점에 가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샘플이 있어야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울산에 산업 데이터를 이만큼 채취할 수 있는 곳은 울산이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네. 한국을 제외하고 네네. 전 세계적으로 울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유니스트 안에도 산업 데이터를 연구하러 온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데이터 유출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죠. 이 머리카락이 아깝다고 머리카락을 계속 움켜쥐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뭐가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구분조차 못하면서 단지 데이터 유출이 아깝다고 말씀을 네. 하셔서 데이터 산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 조금 제가 봤을 때 아이러니하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IT 정보화 사회에서 네. 데이터는 사실 우리한테 옆에 늘 언제나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게 쓰레기와 데이터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네. 울산은 산업 데이터의 보고다. 그렇죠, 유일하죠. 예, 네네, 그런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유해지라는 회사를 보다 보니까 네. 사고 사전 방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예지 보전이라고 네. 얘기를 하시던데 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네. 어떻게 산업에 활용이 되는지 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지 보전이라고 하면 미리 알아서 보전한다는 그런 말인데 사실 모든 분들이 그 병원에 가면 정기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정기 검진을 받는 이유는 지금 내가 몸에 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앞으로 내 몸에 어떤 병이 있을지를 알아내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전기를 이제 지금 저희가 최고로 인기 있는 곳이 KTX입니다. 저희가 지금 KTX 납품하고 있는데 KTX하고 서울 지하철에 사고가 엄청 많이 났었죠. 근데 보통 그 사고가 나면 모든 분들이 기계의 결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뭘 증명하냐면 크레인도 그렇고 공사장 모든 공장도 그렇지만 기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조작하시는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엉클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사고 방지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확산시켰는데 이게 이제 조금 에너지 절감으로 이제 각광을 받게 된 게 포항에 있는 포스코에 저희 유해지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네. 90% 이상의 전기 절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댁에도 그렇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저녁에는 똑같은 전기를 흘릴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더 늦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 사람이 작동하지 않을 때는 쉬어도 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기계라고 생각해서 아니 기계라는 어떤 객체라고 생각해서 24시간 풀로 계속 기계를 돌리다 보니까 이제 가부화가 나고 고장이 나고 사고가 네. 나고 폭발이 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사고 방지에서
지금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절감, 네. 그리고 또 데이터 축적, 이걸로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다양한 데이터 중에서 유해진은 전기 데이터를 다루고 그쵸. 있고, 저희는 전기, 또 그리고 산업 전기. 이상 작동이나 사고를 예방하는 네. 그런 기술, 예지 보전 기술을 개발했다. 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자, 과연 예지 보전 기술은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을 하고 또 해결책을 찾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찾아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 피가 흐르듯 전자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꼭 필요한데요. 울산의 한 데이터 기업이 전기의 흐름만으로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모터나 뭐 여러 가지 전자장비는 전기가 흐르는 장비잖아요. 저희는 거기서 전류 데이터나 뭐 전압, 전력, 온습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측정해서 모터가 어느 시점에 망가지는지 예측해서 그걸 망가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스케줄대로 공장이 돌아간다거나 뭐 좀 안 좋은 손실 막을 수 있죠, 미리. 전류의 정상적이지 못한 흐름을 실시간으로 읽어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지 보전 기술. 사고로부터 작업자를 지키고 회사의 손실도 막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기업의 성장은 물론 앞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스스로 울산을 찾아오는 기분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런 공장 아니 회사 아직까지 이런 제품 좋은 기술 없습니다. 5년, 10년 이후 이런 제품 중국에서 아마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제품 기술은 우리나라 있는 제품 기술보다는 훨씬 좋아요. I think work in IT company is the best opportunity for me to grow from without any without any work experience before, and now I can do many things regarding to machine learning and data science analysis part. 지난 60년간 차곡차곡 쌓여온 울산의 산업 데이터. 이 귀중한 자산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데이터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 지난 60년간 울산은 산업 데이터를 차곡차곡 보고처럼 쌓아왔다, 이런 말씀을 대표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데이터 산업의 경우 정보 보안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기반이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연구 개발하고 또 이것을 수익 창출하는 데까지 갈 길이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지금 네. 저희가 유해지라는 제품을 출시해서 네. 3년 전에 출시했습니다. 3년 전에 출시해서 지금 총 110억이라는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갈 길이 멀지 않고 이미 있는 거 모아서 그냥 저희는 정리만 했을 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사업, 유해지 말고도 다른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해지만으로 110억을 한 건 그것도 직원 3, 4명이서 이건 준비한 단계는 이미 준비하고 뭐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저희는 전기 데이터를 받아서 앞으로 당신이 아니면 앞으로 당신 회사가 뭐가 위험하다고 말해주는 것 뿐인데 여기에 너무 많은 준비를 저도 공무원을 하면서 느낀 건데 항상 준비를 하다가 이제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준비하죠. 근데 이미 있는 거 그냥 모아서 파는 것 뿐인데 여기에 무슨 준비가 필요한지 저는 조금 네. 납득이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울산형 뉴딜 지금 진행되고 네. 있는데 디지털 분야에서 네. 울산형 데이터댐 구축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로서 이 앞으로 울산의 데이터 산업 시대를 열기 위해서 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나 뭐 준비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데이터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예. 사실 저도 이제 뭐 공무원을 했다는 말을 자꾸 언급하지만 지금 데이터 산업 금방 말씀하신 사업을 또 유치하려면 이제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 분들이 해외로 소집하시겠죠. 네. 그러면 제발 어떤 이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말고 네. 정말 울산의 산업 현장에서 정말 고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남았지만 산업 현장에서 30년, 50년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조금 모아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라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축으로 저희가 정보산업협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그러니까 말씀을 잘해서 사업을 하는 것과 경험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뭐 굴뚝 산업군들에 의해서 제조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정말 널려져 있다고 말하면 조금 죄송하긴 한데, 울산에 그냥 길거리에 지나치는 공장복을 입은 모든 분들이 저의 데이터죠. 사람이. 네. 근데 그 사람이 데이터라는 것을 조금 빨리 인지하셔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거를 쫓아가지 말고 조금 여기에 저희 포인트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윤 대표님은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야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가 저희 곁에 올 수가 있으니까요. 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해외 글로벌 회사하고도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지금 울산이라는 이 산업 데이터에 너무나 많은 주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관계 기관이 지금 유니스트의 연구기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저희 같은 정말 산업시설을 다루는 회사들하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가문절한 갈망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직전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있었을 때 그냥 이분들이 와서 그냥 태화강에 맨날 뭐 꽃을 심을 게 아니라 뭐 정말 세계 굴지의 유명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의 연구기관이 간판을 걸고 있다면 그냥 자연 생태계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어떤 보고가 될 건데 네. 왜 이거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모를까라는 게 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바쁘실 텐데 네. 또 여기에 산업과 문화를 융합한 공간까지 만드셨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제가 학위가 환경 디자인 공학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디자인이라 하면 다 페인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문화 안에 산업이 있는 거고 산업 안에 문화가 있는 거라서 격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3년 전에 제가 이제 그 건물을 매입했을 때 1층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계속 임대가 안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제가 해외 직원들 다 데리고 왔을 때 해외 직원들은 회사 안에 로비가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제 직접 이제 꾸미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냥 재밌으니까 그냥 재밌어서 산업시설이 아니 버려진 그런 뭐 산업용구도 갖고 와서 꾸몄는데 저희는 이 공간이 일반인에게 공개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분들이 이 공간에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오시고 네. 그리고 재밌다고 오셔서 처음엔 저희 커피 머신이 없어서 그냥 커피 스틱으로 다 그냥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에 나고 이제 언론보다는 이제 블로그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홍보가 되면서 결국에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갤러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불과 갤러리하고 커피를 이제 제공한 거는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회사 네. 로비로 2년 동안 쓰다가 이제 이렇게 공개가 돼버린 거죠. 네, 산업과 문화가 분리될 수 없다는 말 인상 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재밌는 일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저는 울산의 산업 일꾼분들의 인터뷰를 해서 저희 블로그에 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진정한 울산의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05명 정도 산업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인터뷰를 해서 저희가 영상을 다 만들어서 저희 갤러리에 계속 이제 영상을 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재밌던 게 그분들한테 인터뷰를 권하면 감히 내가 이런 걸 해도 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감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본인의 역량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장 기술자분들한테 그런 인터뷰를 했다가 최근에는 제 주변에 있는 뭐 애기 엄마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까지 인터뷰가 확산됐는데 저희 공간에 오면 저런 분 본인의 영상도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니까 좀 저는 이제 공간만 자꾸 주목이 된다가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만든 그런 아이템에 더 주목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 울산의 데이터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의 대표로서 앞으로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한 도시에서 3년 이상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네. 직업상, 그다음에 뭐 부모님에게 직업상. 근데 지금 제가 울산에서 7년을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최고로 긴 도시죠. 근데 처음에 여기서 공무원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지금 기업을 하면서 이제
그다음 사람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네. 울산 같이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곳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UAG 이치룸 말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있을지는 제가 계속 데이터 산업을 하고 또 사람들을 발굴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저한테 보여질까라는 것들을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데이터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울산에서 데이터 산업이 잘 정착되는 데 네.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해 주신 윤혜진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슈인사이더 오늘은 지역 산업의 발전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또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반세기 울산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울산의 또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왔는데요. 급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흐름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잘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서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인사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